2030년 아시안게임 춘천권 공동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개최지 공모 일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진천에서 가스가 누출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차량이 가스탱크를 들이받아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청주 옥산간 도로가 확장을 끝내고 전면 개통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의 열매가 또 하나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충청권 공조가 관건입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된 중국 항저우. 2026년 대회는 공동 개최를 선언한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이 가져갔습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차례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2월 공동 유치를 선언한 지 10달 만에 기본 계획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최대 올림픽 연구센터가 기본 계획과 유치 전략을 짜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평가해 논리를 보완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에 나서기 위한 사전 절차로 충북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젠다 2020에서 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최고 대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전에는 최근 대만 타이페이시가 가세하는 등 8개 나라가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경쟁 도시가 없어 충청권 공조 틀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대회 유치 신청이라는 1차 관문은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질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고요. 8년 전에 대회 개최지를 확정하는 아시안게임 관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최지 공모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또 한 번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오늘 새벽 진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가 누출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가스 탱크를 들이받은 건데 자칫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주변 바닥에 허리 높이까지 하얀 가스가 들어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가스 냄새에 잠을 깬 주민 60여 명이 허겁지겁 밖으로 대피합니다. 가스 냄새는 100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자다가 쾅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를 봤는데 안개 엄청 자욱하고 냄새가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바로 119 신고를 했어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다세대 주택 1층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실수로 0.5톤 LPG 가스탱크를 들이받아 90리터의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시 주차하려던 차량은 이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 설치돼 있던 가스탱크를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가스밸브를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작은 스파크라도 일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재 발화가 됐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사고였었습니다. 근데 안전조치로 인해서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개별 가스 탱크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에 설치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오는 30일 개통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142억 원을 들여 충주휴게소에서 서충주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하이패스 전용 중앙탑 나들목을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4.5톤 미만의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서충주 입주기업 접근성 향상과 교통량 분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지정체 구간인 청주 옥산간 연결 도로가 확장을 끝내고 오늘 전면 개통했습니다. 고작 2km 구간 확장한 게 뭐 대수냐 싶은데 이거 하는데 10수년이 걸렸을 만큼 남다른 사연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으로 변했던 청주 옥산간 507번 지방도. 왕복 2개였던 차로가 기본 4개, 구간별 최대 7개까지 넓어졌습니다. 도로에 놓인 공사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분 통제됐던 모든 차로를 개방했습니다.
청주시가 2013년부터 2개로 나눠 확장한 구간이 모두 2.1km. 만년 지정체로 도로 확장 요구가 불거진 지 10수년 만입니다. 훨씬 낫죠. 많이 한 3분의 1 이상 일은 빨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죠. 지옥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작 2km 확장이 어려웠던 건 요구하는 쪽과 들어주는 쪽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 때문입니다. 10수년 전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나선 건 옥산과 우송, 오창 등 옛 청원군 주민인데 정작 확장해야 할 도로는 청원군의 경계 넘어 옛 청주시 땅이다 보니 결정권은 옛 청주시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고 나서야 해묵은 숙제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통합 5년여 만에 또 하나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청주시 정봉동과 그 옛 청원군 옥산면 지역을 잇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접경 지역의 그 도로 체계를 개선해서 통합 청주시 출범 직전 옛 청주 청원이 합의한 사항은 모두 75개. 이 가운데 72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심중만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성희롱 경제부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희롱 부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최근에는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을 관장하는 혁신성장 추진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 경제부지사 명칭을 처음 도입했다 2년 뒤 정무부지사로 환원시킨 뒤 이번에 다시 경제부지사 명칭을 부활하며 경제성장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차역 구내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제천역에 수어통역용 영상 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는 청각 언어장애 고객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제천역 고객 지원실 안에 영상 전화기를 설치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와 모니터가 갖춰진 이 영상 전화기는 전화를 걸면 곧바로 농아인협회 제천시 지부 수어통역센터로 연결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10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목표 30% 달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도내 10개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 목표 비율 21% 달성을 위해 32명의 도내 대학 졸업생을 채용했습니다. 혁신도시 개정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채용 범위도 충청권 4개 시도로 확대돼 도내 대학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올해 충북 10곳에서 내년에는 충청권 4개 시도 51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모욕한 대학생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주교대는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교육 실습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한 가해 남학생들을 중징계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한 충북대 남학생들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약사 메디톡스 청주 오창 1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를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식약처가 지난 7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257억 원 가운데 정부가 171억 원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불정면 일대 141헥타르 규모의 농장을 첨단화합니다. 스마트 농업단지는 드론과 첨단 장비를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농업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